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55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회사 기초정보관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삼진카드와 신용카드 가맹계약했답니다. 매출하기 위한 신용카드 가맹계약.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서 탭이 3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용카드 쪽에 등록하자고. 그리고 신용카드가 유형이 2가지겠다. 매입은 우리 법인 카드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매하기 위한 법인 카드가 매입이고 유형이 방금 이 케이스처럼 우리 매출하기 위한 신용카드 가맹의 경우에는 유형을 매출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매출 가맹이 지금 출제되었네요. 그러면 99700 그리고 삼진카드 그리고 유형이 매출이라니까 매출 이렇게 입력하고 오른쪽에 이제 나머지 사항 입력해 보자고요. 가맹점 번호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765 004501 765 004501 입력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됐죠? 종료 버튼 누르고요. 2번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시 외상 매출금과 관련하여 거래처 영서물산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중에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이의 영향을 전기분 재무제표와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반영하시오. 자, 어떻게 회계 처리됐다는 겁니까? 작년에 보니까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즉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 대변으로 보내고 200만 원, 자 100만 원을 M으로 표시할게요. 밀리언 해서 M으로 표시한다면 대면에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차변에 얼마? 현금으로 200만 원. 이런 거래가 작년에 있었는데 이 거래에 대해서 반영이 누락되어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현재 둘 다 자산이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영향이 있었겠다. 그죠? 어쨌든 현재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이 현금이 원래는 200만 원 더 커야 되는데 지금 작게 기록돼 있고 외상 매출금은 이미 사라졌는데 아직 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됐죠? 그 거래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즉 우리 외상 매출금이니까 채권이니까 거래처별 관리할 거라고요. 정기분 초기 2월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영서물산에 대해서는 200만 원에 대해서 이미 받아가지고 없는데 지금 아직 있다라고 계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조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됐죠? 상황 아시겠죠?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먼저 열어서요. 현금 이게 200만 원 지금 들어왔다니까. 그럼 200만 원 늘어줘야지. 132000 132000 이렇게 입력하고 외상 매출금은 좀 줄여줘야 된다니까. 200만 원을. 그러면 54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차 차액이 맞다. 그러면 이거 현금과 외상 매출금을 제대로 지금 수정한 거 맞다라고 확인된 거죠. 됐죠? 그럼 종료 버튼 누르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열자는 거지. 됐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외상 매출금이 5,400만 원 돼 있는데 거래처 금액 보니까 차액이 200만 원 나왔다고. 이 이유는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5,400만 원으로 고쳤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2,600이 아니고 2,40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차액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입력 완료. 자, 조금 특이하게 나왔다. 그죠? 한번 등장했으니까 또 이런 유사한 형태로 출제될 수도 있겠네요.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3번 회사 등록 사항을 정정하시오. 자,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자, 보고 뭐가 틀렸는지 보자고요. 해나라고, 주식회사 해나라고 법인이다. 왼쪽은 맞게 입력됐고 오른쪽이 뭔가 틀렸나 보네요. 자, 오른쪽 봅시다. 뭐가 틀렸는지 하나하나 볼까요? 자, 먼저 법인은 아까 맞았고 사업자 등록번호 벌써 빨간 색깔이니까 틀렸다. 그죠?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자, 회사 이름은 맞았고 대표자명은 맞고 개업 연월이 틀렸네. 2012년 7월 1일인데 지금 1월 1일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법인 등록번호 맞을 것 같습니다만 옆에서 좀 이따 확인해 보기라고. 사업장 소재지가 자, 소재지는 맞고요. 업태 제조 업태가 틀렸네. 됐죠? 휴대폰 부품은 아니고 스포츠용품 이것도 틀렸다. 그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또 세무서는 강남이네. 강남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서초인데 그럼 서초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5번 5가지 고쳐야 되겠다. 그죠? 확인차 법인 등록번호는 참고로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5가지 고쳐야 된다. 자, 바로 고쳐봅시다. 자, 법인 등록번호는 보통 틀릴 일이 잘 없죠. 3776387. 자, 이 번호는 주로 틀린 게 잘 안 나오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제 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214 81 29 167. 자, 그래도 이해합시다. 자, 우리 기출 문제 가지고 여러 개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은 경우가 한두 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유에서 방금 그런 화면창이 떴는데 무시하고 그냥 입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철수 입력. 이걸 맞았고 아까 업태 종목이 틀렸었죠? 업태 종목이 제조 그리고 스포츠용품 용품. 자, 그리고 개업 연월일이 2012년 7월 1일이었죠. 7월 1일. 하나, 둘, 7월 1일로 선택 고치고요. 그리고 세무서가 서초였죠. 서초.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었습니다. 맞죠? 아까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종목, 기업 연월일, 자, 세무서까지 5군데 고쳤다라는 겁니다. 자, 완료되었으면 종료 버튼 눌러서 닫고요. 자,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에서 뭐가 출제된지 봅시다. 7월 3일 보관 중이던 원재료가 영업부 소모품으로 사용되었다. 즉 우리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이 판매 또는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줄어들었다. 타개정 대책을이란 겁니다. 그럼 조교 8번 걸어주자. 그게 키였네요. 그죠? 비용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소모품 B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영업부 소모품이니까 소모품 B인데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면 되겠다. 7월 3일 분계. 7월 3일 분계 봅시다. 차변에 소모품 B. 아이고, F2키 눌러서 입력해야 되겠네요. 소모품 B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 자, 이렇게 입력하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장부로 원가, 시가 둘 중에 우리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원가로 기록되어 있죠. 80만 원 주고 돈 주고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6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 주고 60만 원 샀으니까 6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비로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60만 원. 그리고 대변으로 오는 거는 원재료인데 당연히 얼마라고요? 당연히 장부상 기록되어 있는 60만 원이라고. 그죠? 그리고 적요는 8번 눌러주시죠. 됐죠? 이렇게 되면 입력 완료 되겠습니다. 2번 7월 8일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한 주식회사 영진전자의 받으러옴 1,500만 원 중에서 추심 수수료 1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키워드 뭡니까? 추심 수수료 나왔네요. 그죠? 만기가 되어서 받으러옴을 현금화하는데 추심 수수료 발생했대. 그럼 뭘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가 키워드였네요. 그죠? 자, 영진전자 받으러옴을 1,500만 원을 자 7월 8일 받으러옴을 일단 보내주는 거지. 대변으로 영진전자 금액이 1,500만 원 없애주고 대신 돈으로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수수료 비용 떼고 들어온다고요. 3번 수수료 비용. 자,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 831번을 넣어서 분계에 넣어주자는 거죠. 얼마요? 15만 원. 그러면 대차 차익으로 나오는 14850 이 금액 14850,000만큼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겠죠. 그렇죠? 보통 예금.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3번 7월 10일, 5월 10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주식회사 동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500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행복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7월 10일자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우리
받을 어음이 있답니다. 받을 어음이 있는데 500만 원이 뭐 부도 처리됐대. 그래서 대손 충당금 이런 게 처리하면 되는데 뭘로 지금 대손 충당금에 대한 언급은 없고 뭐 부도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그 지금 지문만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걸로 지금 요구하나 보다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10일자 분계로 일단 받을 어음 없애야 되겠지. 대변에 받을 어음 동으로부터 받은 받을 어음 얼마요? 5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졌다니까. 차변에는 부도 어음과 수표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임시 처리해 놓자라는 거죠. 됐죠? 500만 원만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동호 거래처 입력해 놔야지. 나중에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2007 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돈 못 받게 확정되었다라고 보면 이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없애주면서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로 인식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정리됐고요. 4번 8월 6일 주식회사 에이텍으로부터 공장 건물 건축용 토지를 6천만 원에 구입했다. 토지 구입이랍니다. 근데 토지 대금 중 4천만 원과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 부대 비용 6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럼 토지 구입에 대한 외상은 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부대 비용 600만 원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토지 취득 원가 얼마입니까? 6천만 원 플러스 600만 원이지 뭐. 그러면 6,600만 원을 토지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8월 6일 차변에 토지 6,6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그리고 결제는 뭘로 했습니까? 4천만 원 플러스 600만 원. 4,6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4,600만 원 보통 예금으로 46000 자, 4,60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어디로부터? 에이텍으로부터. 자, 에이텍에 대한 미지급금 2천만 원. 그럼 입력 완료되었습니다. 자, 5번 9월 25일 생산부 직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나왔네요. DC형은 뭐 우리가 연금회사에 돈 주는 순간 그 돈 자체가 이제 종업원의 돈이 돼버린 거지.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불입하는 금액만 어쨌든 주면 우리 끝이니까 퇴직급여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버리고 더 이상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키워드다. DC형이라는 게 키워드다. DC형을 가입하고 생산부 직원이니까 뭐 퇴직급여인데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500번대 코드 퇴직급여로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할 수 있겠다. 그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자, 보통 예금 계좌를 줬고요. 이 금액에는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수수료 비용도 인식해야 되겠네. 수수료 비용인데 그것도 뭐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수수료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결론 났네. 9월 25일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 코드인 508을 입력하자는 거지. 금액 얼마요? 800만 원이고 자, 수수료가 50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퇴직급여는 얼마? 750만 원 입력해야 되겠네. 자, 그죠? 7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수수료 비용인데 5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되게 되겠죠. 500번대인 수수료 비용 531로 입력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50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로 결제했다. 대변에는 보통 예금 800만 원. 자, 이렇게 되면 입력 완료되었습니다. 그죠? DC형 문제로 DC형이면서 수수료도 하나 섞여 있고 그리고 코드가 800번대 아니고 500번대랍니다. 그러면 괜찮은 문제네. 괜찮은 문제다.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6번 9월 30일 개인 이시영 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 징수세액 27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즉 뭐 이자 비용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가 발생했다고요?
원천 징수한 27만 5천원이 생겼다. 원천 징수액, 즉 저쪽 이자 수익을 얻는 쪽에서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임시로 잠깐 떼놓았다가 다음 달에 우리가 대신 내준대요. 그게 원천 징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로 원천 징수는 우리가 급여 지급 때 많이 처리했었죠. 근데 이것도 이거는 급여 지급이 아니고 이자 비용 주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예수금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이건 뭐 이자 비용 지급 과정에서 출제됐던 겁니다. 자, 전 이런 유형 나올 것 같다고 여러 번 수업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 드디어 출제가 되었네요. 이자 비용 지급할 때 원천 징수. 됐죠? 한번 등장했으니까 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수금이 꼭 우리 급여 같은 거 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 그죠? 이자 같은 거 줄 때도 이렇게 원천 징수가 발생하더라. 자, 이렇게 원천 징수를 얼마 차감했다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우리 예수금 계정 과목 쓰면 되구나라고 우리 결론 내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한번 머릿속 정리해 주시고요. 9월 30일 분기해 봅시다. 자, 차변에 이자 비용 인식해야 되는 건 똑같다. 우리 급여 비용 인식하듯이 이자 비용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 자, 100만 원 주는 거는 100만 원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다만 대변에 예수금을 인식한다는 게 좀 특이했다는 거죠. 급여 예수금 떼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금 뗀다는 겁니다. 27만 5천 원을. 그죠? 275000만큼을 뗀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725000만큼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급여 지급 때 예수금 처리하고 생긴 건 똑같다. 달라진 건 뭐 이게 급여가 아니고 이자 비용이다. 그것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됐죠? 유형이 이런 유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구나. 자, 한 번만 더 익혀주십시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뭐가 출제됐는지 봅시다. 문제 3번.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어떤 게 출제됐는지 봅시다. 1번 7월 8일 기현 자동차로부터 영업사원의 업무 활동을 위하여 승용차를 1,600만 원에 취득하였답니다. 전자사용계약서 교부받았고 대금은 당좌수표에서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됐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인수하는 시점에서 부대비용 40만 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현금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무슨 거래? 차량 구입 거래라는 겁니다. 차량 구입 거래. 전형적인 차량 구입 거래다. 차량도 어떤 차량이냐? 승용차인데 경차가 아닌 승용차. 키워드 나왔다는 거죠. 승용차이면서 1998cc. 이게 키워드네요. 그럼 뭐 우리 정규 사용계약서를 물론 받았지만 불공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을 부가세 유형을 불공 54 불공열차라는 게 키워드네요. 이 문제. 그죠? 그리고 취득부대 비용 40만 원도 취득 원가로 넣자. 자, 그러면 분석 끝났으니까 입력해 보자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열어서요. 7월 8일 넣고 유형은 54 불공이랄까요. 그리고 금액이 1,600만 원. 그리고 기현 자동차 전자세금계약서 받았다고요. 그리고 분계는 혼합 여기 먼저 입력하면 자, 불공 사유는 뭐 해야 될까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3번 입력. 그리고 자, 분계 봅시다.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란 비품으로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1,760만 원 됩니다. 왜? 우리 부가가치세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1,600만 원과 160만 원 합한 1,760만 원 전체가 취득원가로 처리된다는 거죠. 그리고 40만 원 부대 비용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합해야 되겠지. 그러면 취득원가가 얼마? 1,800만 원 되겠다라는 겁니다. 1,800만 원. 됐죠? 이렇게 입력하고 자, 대변에 자, 결제를 40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얼마요? 40만 원. 자, 나머지 금액인 176000001은 뭘로?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되겠습니다. 됐죠? 전형적인 차량 구입 문제다. 취득
부대 비용도 하나 있고 그리고 결제도 현금도 있고 당좌예금도 있고 그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 불공이었던 거지. 우리 전자세무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그죠? 자 2번 7월 14일 개인인 비사업자 김철수 씨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우리가 매출했습니다. 근데 세무계산서 발급한 게 아니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과 하면 되겠네요. 현과 7월 14일 거래 유형이 현과 22번 하면 되겠다. 22번. 자, 그리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300만 원. 33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자, 여기에 공급가액 쪽에 3300000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입력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요? 김철수를 입력하고 분계는 그냥 혼합을 합니다. 자, 매출 300만 원, 부가세 수금 30만 원 여기까지 입력이 잘 됐네. 그리고 현금 매출했으니까 3번 차변해 가지고 현금 하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입력 완료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3번 7월 17일 일본 후지모리 상사에 제품 1000개 개당 2,000엔이래요. 이걸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단 선적일 시점의 환율은 100엔당 1,200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00엔 자, 계산 필요하겠네. 자, 1000개구 1000개 곱하기 2,000엔인데 개당 100엔당 1,200원이래. 그럼 1엔당 얼마? 12원 되겠네. 그죠? 이 금액이 매출액이다. 그냥 인식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유형은 뭐 할까요? 유형은 수출했으니까 수출이란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그게 두 가지 수출이란 유형 그리고 이 N화 계산 나왔으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자, 계산해 봅시다. 1000개 곱하기 2000 곱하기 12는 2,400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7월 17일 유형 수출이 몇 번입니까? 수출 16번 선택하자는 거지. 됐죠? 그리고 공급가액이 2400000 이렇게 입력하고요. 코드가 후지모리 상사. 그다음에 자, 영세율 구분 자, 이거 먼저 합시다. 자, 이거는 혼합 먼저 넣고 영세율 구분, 영세율 스타일이 뭡니까? 직접 수출이라는 거죠. 1번.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고 밑에 이제 분계 넣어보자고요. 제품 매출 2,400만 원 맞죠? 그리고 뭘로?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매출금 하면 되겠네. 그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는 완료했고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거 1엔당 12원이다 하면 될 텐데 왜 100엔당 1,200원이다. 오히려 복잡하게 표기합니까? 자, 이건 실무적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달러 가지고 환율을 많이 이제 나타내죠. 그래서 1달러당 보통 얼마입니까?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그 정도 나오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050원이다 이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환율을 뭐 외화 뭐 1달러당 1,200원이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엔당으로 따지면 한 12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냥 1,2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게 습관적으로 돼 있으니까 환율을 그렇게 표기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친숙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00원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니까 100엔당 즉 그냥 그런 의미에서 N에 대해서는 N화에 대해서는 보통 100엔당 환율이 얼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100엔당 1,200원이었다 이런 지분이 등장하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혹시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1엔당 우리 원화로는 한 10원에서 15원 사이 그죠? 이 문제처럼 한 12원, 13원 되면 아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내가 맞게 풀고 있나 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혹시 요긴하게 사용하시라고 제가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4번. 7월 25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김포세관에서 부가가치세 210만 원, 공급가액 2,100만 원짜리인 세금계산서를 받고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전형적인 통관에 의한 수입세금계산서 수령 문제라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통관했다는 거죠. 통관을 통해서 우리가 재료 수입했습니다. 그러면 세관에서 우리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점은 이름이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수입세금계산서라는 이름으로 부르더라. 그것만 특이했다는 거죠. 그 발급한 사람이 일반 거래처가 아니고 세관장이 끊어줬다. 그게 특이했다는 거죠. 그 외에는 특이한 점이 전혀 없더란 겁니다. 자,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 유형 뭡니까? 수입이라는 유형으로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런 수입 거래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공급가액은 우리가 원재료의 매입가격으로 적는 금액이 아니고 순전히 이 통관 시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의 산정을 위해서 오직 그 사용되는 금액이니까 우리 매입가액이 전혀 아니니까 매입가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따로 보통 한다고요. 일반 전표입력으로 보통 따로 하는 거고 여기서 매입 매출 전표에는 오직 부가가치세인 210만 원에 대한 분개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미 정리했지만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 정리됐으면 풀어보자고요. 7월 25일. 자, 유형은 수입이라고. 수입이 몇 번입니까? 수입 55번 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210만 원에 2,100만 원이죠. 공급가액은 제대로 입력해 주자. 위쪽은 부가가치세 정보니까 제대로 입력해 주고요. 자, 세관이죠. 세관. 인천세관인가요? 김포세관이네요. 김포세관. 자,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맞다니까요. 그리고 분개는 뭐 번호로 하면 되고. 자, 밑에 적어보자고. 자, 위에 이렇게 입력되면 밑에 자연히 부가세 대여금은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만 분개하면 된다고. 분개는 오히려 쉬웠다. 대변 쪽 뭘로 주었는지 결제했는지만 적어주면 된다.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현금으로. 그러면 대변에 현금만 적어주면 끝.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 입력은 매우 쉽다. 차변 대변 그냥 210만 원 부가세 대여금 입력되면 대변에 현금 210만 입력하면 되고 중요한 건 개념이었다는 거죠. 개념 정립이 오히려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시간 들여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7월 30일 진흥빌딩으로부터 당월의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90만 원의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뭐 미지급금 인식하면 되겠네. 진흥빌딩의 건물 주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즉 종이로 세금계산서 우리한테 끊어줬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 그냥 일반 51 과세 거래라는 거죠. 과세 매입 거래로 우리 인식하면 되겠네요. 7월 30일. 자, 잠깐만요. 7월 30일 이미 열어놨네. 7월 30일. 자, 유형은 50일. 그리고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공급가액이 90만 원. 90만 원. 자, 그리고 진흥 빌딩이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란 거죠. 이거 부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죠? 그리고 분개 혼합한 후에 밑에 적어보자고요. 자, 차변에 뭐 적으면 됩니까?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넣으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게 영업부에 쓴다고 했죠? 그러면 800번대 임차료 적으면 되겠죠. 됐죠?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자, 그리고 차변 쪽은 입력이 완료됐고 대변으로 뭘로 주기로 했다고요? 나중에 줄게.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입력이 완료. 됐죠? 6번 8월 10일 원재료 운송용 트럭을 거래처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전형적인 유형자산 처분 거래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까지 포함한
유형자산 처분거래 전형적인 문제 중요한 패턴이다 강조드렸죠. 자, 우리 머리 정리한 대로 빨리 풀어보자고요. 8월 10일. 자, 유형은 일단 과세 매출이고요. 공급가액은 1,000만 원에 처분하였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당연히 포함되겠죠. 세모한테 팔았다고 했나요? 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자, 혼합하고 자, 세모 맞죠? 세모에 처분했다. 자, 그러면 자, 입력해 봅시다. 부가세 예수금 이미 입력돼 있고 대변에 뭐 취득 원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를 대변을 보낸다고. 2,800만 원. 자, 보내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내고 얼마? 1,650만 원. 자, 그리고 얼마 받았는지를 기록하자고요. 자, 얼마 받았다? 공급가액 1,000만 원에다가 부가세 합한 1,1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1,100만 원 받았는데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현금이 아니고 뭐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네. 1,100만 원을 미수금. 됐죠? 120번 미수금. 자, 1,100만 원.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1달러 일단 됐고요. 자, 대차 차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마이너스 150만 원 생겼다는 거죠. 이게 뭐 마이너스란 말은 대변이 더 크다. 그럼 차변에 입력해야 되겠네. 차변에 입력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되겠다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뭐가 출제된지 볼까요? 9월 8일 법인카드인 BC카드로 결제된 차량 유지비 11만 원이 일반 전표 입력으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용인 주유소에서 공장 화물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뭡니까? 트럭이란 말이죠. 트럭에 대한 주요 요금 11만 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래요. 이게 매입세 공제 요금 갖춘 거래. 갖춘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것이래. 그러니까 즉 우리가 신용카드로 꺼가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는데 이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래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거를 모르고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했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일반 전표 입력이 아니니까 이걸 삭제하고 이걸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 그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그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다. 됐죠? 카과 선택해야 되겠죠. 카과. 그죠? 카과라는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이 주요 요금이니까 차량 유지비로 선택해야 되겠죠. 차량 유지비랑 계정가복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공장 화물 자동차에 대한 주요 요금이니까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차량 유지비로 포함해야 되겠다. 자, 계정가복 선택해야 되겠다. 그게 세 번째 포인트 되겠네. 그죠?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됐으니까 계정 처리할 때 미지급금 BC카드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그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 그죠?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되는 포인트가 있었네요. 자, 분석 끝났으니까 입력해 보자고요. 9월 8일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보자고. 9월 8일 일반 전표 입력을 보자고. 이렇게 입력돼 있다고. 됐죠? 이걸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 되겠네. 선택해서 삭제하자고. 됐죠? 삭제하고 닫고요. 자, 9월 8일로 자, 새로 입력하자고.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은 뭘로? 자, 우리가 카과 몇 번입니까? 카과 57번 클릭하면 되겠네.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카과 57번. 7번. 자, 그리고 공급가액 얼마입니까? 11만 원이래. 11만 원. 그러면 여기다가 110000 적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뿌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주유소? 용인 주유소.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 돼 있고 자, 분계는 그냥 혼합합니다. 우리는. 자, 차변에 뭐 넣으라고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인데 500번대인 차량 유지비 522번 넣어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입력이 차변은 입력 완료. 대변 결제 뭘로 했다고요? 카드로 꺼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인데 어디에 대한 미지급금? 용인 주유소가 아니고 BC카드로. BC카드에 대한 미지급금을 처리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입력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입력 완료. 자, 물론 카드로 껐으니까 이 거래에 대해서 분계 카드 해도 됩니다. 카드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것저것 신경 안 쓰기로 했죠. 무조건 혼합으로 간다는 겁니다. 됐죠? 혼합으로 해도 정답 처리된다는 겁니다. 자, 2번은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다음은 영업팀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구입한 현금 영수증 받은 거래요. 현금 영수증. 자, 해당 일자에 분계된 내용을 조회하여 수정하라. 자, 우리 영업팀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한 현금 영수증이 있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가가치세도 포함이 돼 있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불공제 받을 이유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세 들어간 내용이지. 그럼 어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겠다는 거죠. 자, 봅시다. 12월 10일자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입력이 돼 있구나. 공급가액 2만 원, 부가세 2천 원 해가지고 현과 제대로 입력이 돼 있다, 그죠? 이 부분 상단부는 제대로 입력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자, 하단부 분계에서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원재료로 지금 입력이 돼 있네. 원재료로 입력이 돼 있네, 그죠? 원재료로 입력이 돼 있는데 사실은 원재료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복리후생 목적이래.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로 입력을 해야 되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금으로 물론 해도 됩니다만은 이거 그냥 혼합으로 우리 입맛대로 고치자고, 우리가 편한 대로. 자, 그래서 차변 부가세 대급금 맞고 이거를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 800번대인 복리후생비 800번대 맞나요? 자, 영업팀 맞죠? 영업팀 복리후생비 이걸로 고치고 대변은 뭘로?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오류 수정까지 완료됐고요.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 풀어봅시다. 7월 1일에 영업부문 자동차 보험료 72만 원, 1년분이 72만 원이래.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72만 원 나누기 12개월은 한 달에 6만 원 되겠네. 한 달에 6만 원. 어쨌든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한 달에 6만 원짜리 자동차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뭘로 처리했다? 특이한 점이 자산으로 처리했네. 보험료를, 그죠? 보험료라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어떻게? 현금 72만 원 이렇게 주면서 7월 1일에 이렇게 처리했대. 보험료가 아니고 뭐 자산으로. 뭘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했더래요. 근데 한 달에 6만 원씩이니까 올해 인식해야 될 비용은 얼마입니까? 7월 달이니까 6개월이죠. 6개월 곱하기 6만 원, 36만 원만 올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비용으로 아직 처리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거지. 보험료라는 비용 36만 원 처리하고 대신 선급 비용으로 전부 다 처리했는데 이게 이 중에서 36만 원만큼은 차감시켜야 되겠지. 선급 비용. 그러면 자연히 남아있는 선급비용 36만 원만 내년에 대한 거를 미리 줬나 보다 이렇게 바로 이제 조정돼서 바로 기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 결산정리상에서 분개해야 될 거는 뭡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 전표 입력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차변 대변으로. 자, 수동결산 항목 먼저 입력해 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열어서요. 12월 31일 자 분개로 넣어보자고. 차변에 자, 보험료라는 비용. 자, 800번대 보험료. 800번대 맞나요? 잠시만. 영업 부분 맞네요. 800번대인 보험료 맞고요. 36만 원. 36만 원 맞죠? 36만 원. 6만 원 곱하기 6개월. 36만 원 맞고 대변의 선급 비용을 조금 줄여주자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자, 특이하게 자, 기중에 자산으로 처리한 스타일로 자, 우리 수익 비용의 발생 이연 문제가 나왔네요. 뭐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특이해 보이고
한번 등장했으니까 또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 좀 눈여겨보시고요. 자, 2번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10706,000이란 금액과 부가세 대입금 7616000원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한다. 전형적인 부가세 대입금 예수금 정리 분계네요. 자, 부가세 예수금은 뭡니까? 남한테 미리 받은 거죠. 일단 납부해야 될 부가세니까 부채고 부가세 대입금은 자산이죠. 자, 어쨌든 자산 부채 잡히는 걸 일단 서로 없애주면서 실제로 다음 달 25일, 즉 1월 25일에 납부하겠죠. 부가가치세는. 자, 그때 납부해야 될 미지급 세금이 얼마인지 정리해 놓자라는 분계죠. 그래서 자산인 부가세 대입금을 없애주고 대변으로 부가세 대입금 7616000을 없애주고 부가세 부채인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없애주고 10706,000 없애주고 자 남은 금액 차이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납부해야 되니까 다음 달에 추가로 납부해야 되니까 미지급 세금이라고 우리 인식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점은 뭡니까? 이러한 부가세 대입금 예수금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문에서 하나도 나오는 돈 없다. 왜?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미리 받은 돈, 미리 준 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비용, 법인세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 정리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2월 31일자 일반전표 입력에서 수동 분계로 일단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차변에 부가세 대입 예수금을 없애야 되겠지? 예수금을 없애고 얼마? 자, 이렇게 조금 당겨 놓고 입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합시다. 금액이 얼마요? 10107670600 이렇게 입력하고 자, 대변에는 761600 자, 대변에는 부가세 대입금을 7616000 이렇게 입력하면 대차 차익 자동으로 뜨죠. 그래서 3090000 좀 이따 내면 되니까 다음 달에 내면 되니까 대변으로 입력하고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3090000 이렇게 되면 입력 완료되었습니다. 2번까지 완료됐고요. 3번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재고액이 주어졌다. 전형적인 자동 결산 항목 문제네요. 자동 결산 항목 결산 자료 입력 열어서요. 자, 원재료 재고 얼마입니까? 350만 원. 자, 제공품은 460만 원. 그리고 제품은 1200만 원. 자, 입력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든 입력이 끝나면 전표 추가 클릭해주면 됐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 6번 조의 문제 가봅시다. 1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중 매출한 거래 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키워드는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인데 현금 영수증 발급한 공급 대가래. 그럼 어떻게? 우리 유형에서 우리 매출 전표 유형에서 현과 그죠? 현과라는 유형으로 입력된 게 얼마인가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특정한 부가가치세 유형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럼 뭐 우리는 매입 매출장으로 찾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키워드 찾았죠? 그러면 문제 6번, 1번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장으로 찾으면 되겠다. 기간은 확정기간 4월부터 6월까지래요. 자,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해서 자, 우리 매출에 대해서 매출 거래에 대해서 찾는데 유형이 뭐라고요? 현과라고요. 현과. 됐나요?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현과 거래가 발급한 공급 대가를 자, 묻는다. 공급 대가 얼마? 공급 대가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하는 금액이 공급 대가죠. 그러면 답은 뭐다고? 29700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답은
자, 문제 6번의 1번 답은 2970001. 자, 이렇게 답변하면 완료. 2번 1월부터 3월까지 매출 세금 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를 조회하면, 자,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는 매출 세금 계산서 매수, 세금 계산서에 관련한 정보를 원한다. 그럼 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건 닫고요. 자, 부가가치 그 메뉴 쪽에 있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열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기간은 언제? 1월부터 3월까지래요. 1월부터 3월까지. 자, 열어서 매입 매출 중에서 매출이래. 매출 세금 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자, 여기 이제 집계되어 있는 게, 자, 거래처별로 집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은 거래처에서 3매, 3매, 6매 이렇게 각각 매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은 거래처, 매수가 제일 많은 거래처 어디일까요? 제일 눈에 보이는 게 6매 매출한 다판다 회로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코드만 입력하시오. 그러면 다판다 회로 해가지고 2004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2번 완료. 됐죠? 3번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모두 얼마인가? 자, 키워드는 뭘까요? 일정 기간 동안 자, 계정 과목에 대한 현금 지출액 나와 있는 거, 일개표, 월개표라는 겁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봅시다. 1월부터 3월까지, 자, 월개표를 볼까요?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복리후생비. 됐죠? 복리후생비 중요한 점, 포인트가, 함정인 숨어 있다. 그죠? 복리후생비는 뭐 제조 원가에도 있고 판매 관리비도 있는데, 그냥 복리후생비라고 지금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뭐 부득이 두 개를 합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복리후생비 처음에 제조 원가 쪽에서는 복리후생비가 여기 있네. 그죠? 복리후생비 총금액이 이건데 그중에서 현금으로 준 게 이거다. 그러면 1972900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겠네요. 1972900 일단 입력하고, 플러스 밑에 판매 관리비 쪽에 복리후생비 또 있겠지. 판매 관리비에서 복리후생비 이거 있다는 거죠. 327900 플러스 327900은 2300800 답변해야 되겠네요. 그죠? 2300800원, 2300800원 이렇게 답변하면 3번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냥 단순히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죠? 혹시라도 또 출제될 수도 있겠네요. 자, 눈여겨보시고요. 자, 제 55회 풀어봤고요.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 몇 가지 제가 정리해드리면, 문제 2번에서는 5번, 6번, 문제 3번에서는 1번, 3번, 4번, 문제 4번에서는 1번, 문제 5번에서 1번, 문제 6번에서 3번 조금 특이하면서 또 출제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